눈과 얼음으로 덮인 세계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종종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은 스위스에서 발견된 놀라운 미스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얼음 속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실종된 연인의 시신과 4만 년 된 늑대의 머리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이 발견들은 불안하면서도 신비롭습니다. 함께 이 눈과 얼음 속 기적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얼어붙은 곰. 최근 시베리아의 빙하 근처에서 약 3,500년 전의 어린 곰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세 가지 이유로 특히 소중합니다. 첫째, 이는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완전한 곰 화석입니다. 둘째, 곰의 연부 조직이 잘 보존되어 있어 내부 장기에 대한 연구가 용이해졌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이 선사시대 동물의 뇌를 연구하는 첫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빙하기의 늑대. 2016년 캐나다의 광부가 광산 작업 중 약 5만 7천 년 된 완벽하게 보존된 빙하기 늑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늑대 새끼의 외형, 식단 및 사망 원인에 대한 자세한 연구 기회를 제공합니다. 늑대 새끼의 털, 피부 및 근육 조직이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어 선사 시대 늑대와 그 생존 환경에 대한 이해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얼어붙은 털코뿔소. 2020년 시베리아의 빙하 지역에서 약 2만 년 된 얼어붙은 털코뿔소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체는 털, 발굽, 내부 장기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 과학자들에게 멸종된 이 종의 해부학적 구조, 행동 및 생태를 연구할 수 있는 희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유해들을 분석하여 털코뿔소가 빙하기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는지와 멸종 원인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맘모스의 뇌. 또한 시베리아의 빙하에서 약 2만 8천 년 된 맘모스 유카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카의 보존 상태는 매우 훌륭하며 현대 코끼리와 놀라운 유사점을 보입니다. 이 발견은 맘모스를 복원하려는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연구자들은 맘모스 세포를 되살리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몇 개의 생쥐 난자에서 세포 분열이 시작될 가능성을 보였다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돌파구는 맘모스의 부활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고대종의 유전학과 생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만 년 된 얼어붙은 늑대머리. 2018년 우키아 지역의 빙하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선사시대 늑대머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표본은 털, 이빨, 연부 조직이 완전히 보존되어 있어 과학자들에게 귀중한 연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빙하기 늑대의 형태와 유전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육식 동물과 그들이 고대 생태계에서 차지했던 역할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얼어붙은 사자.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은 한 맘모스 상아 사냥꾼이 약 2만 8천 년 된 완벽하게 보존된 유라시아 동굴 사자의 새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자 새끼의 이빨, 피부, 발톱, 수염이 모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발견된 보리스와의 거리는 15m로 처음에는 형제 자매로 추정되었으나 후속 분석 결과 1만 5천 년의 간격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CT 스캔과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사자 새끼는 암컷으로 확인되었으며 유라시아 동굴 사자의 진화, 추운 환경 적응, 그리고 새끼 성장 특성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얼어붙은 문어. 또 다른 이상한 발견으로는 한 남성이 얼음층을 청소하던 중 빨간색의 얼어붙은 사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오해했으나 실제로는 문어였습니다. 이 발견은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져 자연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여겨지며 어떻게 얼어붙었는지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빅풋. 빅풋 또는 수스쿼치의 전설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탐험가들은 2.3m 길이의 수수쿼치 시체가 호수에 얼어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빅풋의 영상이 종종 조작으로 여겨지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조작된 시체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이 발견에 대한 추가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는 빅풋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얼어붙은 엘크. 한 엘크가 얼어붙은 호수 표면을 돌아다니다가 얇은 얼음을 밟고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져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한 친절한 사람이 이를 보고 도끼로 얼음을 부수어 호숫가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노력 끝에 엘크는 무사히 구출되었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얼어붙은 물고기.
탐험가들은 차가운 강에서 얕은 물속에 갇혀 움직일 수 없는 물고기들을 발견했습니다. 긴급한 구조가 필요했으며 탐험가의 배낭에는 쇠지렛대가 있었습니다. 쇠지렛대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이 있지만 신중하게 작업하여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물고기들을 얼어붙은 공경에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은 구출된 후 빠르게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얼어붙은 사냥. 2명의 사슴 사냥꾼이 차가운 물속에서 갇힌 사냥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작은 배를 타고 반마일 거리의 얼어붙은 지형을 건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사냥을 구조하여 뿔을 잡고 안전하게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배를 조종한 댄과 사냥을 육지로 끌어낸 클레이는 떨고 있는 사냥에게 따뜻함을 제공했습니다. 사냥은 체력을 회복한 후 빠르게 산으로 돌아갔으며 마치 구조에 감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갇힌 개. 차가운 날씨 속에서 한도로 작업자가 얼어붙은 개를 발견했습니다. 개는 결빙된 도로를 지나면서 갇힌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자는 적시에 구조하여 개를 집으로 데려갔고 필요한 따뜻함을 제공했습니다. 개는 활력을 되찾았고 이제 작업자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행복한 결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투 물고기. 인디애나주의 와수호에서 두 형제가 얼어붙은 상태의 송어와 블랙 베스가 함께 발견되는 드문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비디오에는 체인톱으로 이들을 꺼내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장관은 빠르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주류 이론에 따르면 송어가 블랙 베스를 삼킨 후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두 물고기 모두 얼음 속에 갇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겨울의 신비로움은 얼어붙은 여우, 엘크와의 싸움. 물고기로 장식된 얼음 벽과 함께 차가운 계절의 신비로운 색을 더합니다. 남극의 공룡 화석. 남극에서 고생물학자들이 약 2억 년 전에 공룡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룡은 당시 남극이 온대숲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윌리엄 해머와 팀은 4에서 5피트 길이의 조반목 공룡 화석을 발굴했으며 이는 스테고사우루스의 선조로 추정됩니다. 이 화석은 1990년에 처음 발견된 남극의 길파트릭 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남극 화석 발굴은 매년 세 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만 가능하여 매우 도전적이지만 이러한 발견은 공룡 진화와 고대 남극 환경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세균. 한편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토양에서 오랜 기간 휴면 상태에 있던 좀비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파르도바이러스 YOMA는 48,500년의 역사를 가지며 과학자들은 추가로 13종의 좀비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들 바이러스는 수천 년 동안 얼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얼음층이 녹으면서 이러한 고대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새로운 전염병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동굴. 남극 얼음층 아래에서 과학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동굴을 발견하고 놀라운 생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2021년 탐험대는 얼음층을 뚫고 동굴 내부의 DNA를 발견했으며 이는 새로운 식물과 동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서 번식하는 새우와 유사한 작은 갑각류를 발견했습니다. 깊은 동굴 탐사는 위험을 동반하지만 이러한 발견은 극한 환경에서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고대 유물. 빙하에 빠른 융해는 숨겨진 고대 보물들을 드러냈습니다. 노르웨이의 얼어붙은 산맥에서 고고학자들은 고대 바이킹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에는 1475년부터 1635년 사이의 밀랍 촛대, 오래된 신발, 장갑, 화살촉, 말국, 썰매, 그리고 바이킹 말의 배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생활의 세부 사항을 보여주며 노르웨이 역사에서 농업 관행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얼음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발견되지 않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러한 유물들이 왜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잊혀졌는지 그 모든 것들이 추가적인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어의 생존. 악어의 냉혈 특성 덕분에 플로리다와 같은 차가운 수역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질 때 악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깊은 물속이나 진흙 속 둥지와 같은 따뜻한 장소를 찾습니다. 이러한 피난처에서 악어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저활동 상태에 들어가며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생존 전략은 악어가 차가운 날씨를 견디고 악화된 조건에서도 생존하여 기온이 오르면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얼어붙은 다람쥐. 어느 날, 한 남자가 발코니에서 산책하던 중 눈 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다람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얼음을 치워 다람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다람쥐를 제때 구해 주었고, 다람쥐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개구리. 개구리의 겨울철 생존 전략은 악어와 비슷하지만 독특합니다. 겨울 동안 개구리는 동면에 들어가 신진대사를 줄이고 운신처나 진흙 속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들의 호흡과 순환은 느려지며 일부 종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항동결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개구리는 주기적으로 깨어나 에너지를 유지하며 봄이 오면 활동을 재개하고 먹이 섭취와 번식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동면 과정은 차가운 달 동안 개구리의 생존을 보장하며 환경 변화에 대한 훌륭한 적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시베리아의 원충. 2023년 7월, 과학자들은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에서 4만 6천 년 된 원충이 부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충들은 휴면 상태라는 특수 상태에 들어가 음식 섭취와 신진대사를 중단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들을 물에 넣자 원충들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언젠가 쥬라기 월드와 같은 공룡 부활의 현실적인 장면을 볼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고대 피라미드. 최근 구글 지도에서 남극에 눈 덮인 평원에서 고대 피라미드가 발견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출현은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 피라미드가 고대 문명의 유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은 외계인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컴의 면도날 원리에 따르면 가장 간단한 설명은 수억 년 동안의 자연 침식 작용으로 인해 이 피라미드와 유사한 형태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피라미드와 유사한 형태의 산일 수 있지만 미래의 연구가 더 많은 정보를 밝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생물. 한편 과학자들을 러시아의 영구 동토에서 놀라운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미생물은 얼음 속에서 2만 4천 년 동안 생존해왔습니다. 이 미세한 플랑크톤은 AIFER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얼음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해빙되자마자 빠르게 먹이 섭취와 번식을 시작합니다. 이 발견은 냉동 생물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간 속에 얼어붙은 미세 세계의 신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